힘있게 벌려서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국내로 자체를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생산에 도입하자 이렇게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단계별 목표, 중망 목표 이렇게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에 자동 개폐기, 그다음에 이제 천안폐와 전류배 현상기를 비롯해서 인민경제 여러 부분에 절실히 필요한 전기기구에 대한 거를 단결정에 이제 반영했습니다. 제기된 길종 제도를 우리식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결해가지고서는 제품 개발을 손가락으로 진행했습니다. 사회품 생산에서 인민성을 높이는데 기본 중점을 두고 우리는 종기일용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需要와 기호에 맞게끔 보기에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하게 성능을 갱신하는 원칙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8.28 청년돌격대 제3여단에서는 제자원화 제품의 질과량을 다같이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실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생산 과정에 나오는 폐수를 구조풀로 번이됐는데 이건 무슨 기술적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폐수 안에 있는 섬유들이 아깝기 때문에 현장지에다가 수백 립밤짜리 침전지를 건설해서 거기서 1차 앙금 안채가지고 침전시키고 있습니다. 한 조를만 되면 그 양이 작지 않습니다. 그대로 양식을 포월해가지고 다시 정생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의 생산에 필요한 씨약을 생산하기 위한 이런 공정들이 지금 마감 단계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걸 빠른 시일에 완성해서 정의의 표백도를 비롯한 질적 지표를 높이려고 합니다. 온 나라를 과수원화할 때 대한 당 정책을 높이 받들고 과일나무들을 많이 심어 가꾸는 다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경대 봉화피복 공장에서는 구내에 심은 과일나무들에 대한 비배 관리를 잘해서 해마다 수확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감나무들을 갖고 온 지 30년은 됐습니다. 50그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가만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가 키우고 있는 꽁, 토끼, 다구리에 대한 배설물들을 이용한 유기질 고름들을 많이 생산해서 나무가 겨울 잠자기 들어가기 전에 꽃 피고 열매 맺고 열매가 한창 자라는 시기, 그래서 4차에 걸쳐서 한 그루당 50 내지 60kg의 그 유기질 고름을 시비해서 이렇게 나무의 세력을 강화해 줬습니다. 한편 만경대 혁명사적지 종합상점에서도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과일나무 비배 관리를 깐지게 해서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걷자는 욕심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제대로 됩니까? 모두가 다 재배공이 되고 기술자가 돼서 이제 우리 손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것들. 그 오래된 가지들은 잘라줘야 또 새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달리고 열매도 충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지 자르기도 자기 계절에 맞게 다 잘라주고, 그다음에 이제 꽃이 많이 피어서 서로 이렇게 잘라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알이 진짜 매달린 거 그대로 다 열매가 알차게 가지가 다 휘어지도록 올해 풍작을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종업원들이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우리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버섯 재배를 잘해서 좋은 경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라선 버섯 공장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배양장과 재배장의 온도 보장을 위한 증기보일러를 제작 설치해서 불리한 조건에서도 버섯 생산을 종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곰정버섯 기질 생산과 표고버섯 기질 생산을 위한 종균 생산과 기본 원료 확보를 마감 단계에서 추진해서 올해 공장 앞에 맡겨진 버섯 생산 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만경대구역 보육원 직업기술학교에서는 버섯 재배에서 앞선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해마다 좋은 버섯 작황을 마련해서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버섯 재배를 해왔습니다. 한 해에 버섯을 5번 수확하는데 자기 계절에 적절한 종균을 선택해서 버섯 재배를 하는 것이 기본멸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가을 계절에 맞는 이런 중원성 버섯을 선택해서 종균을 우리 자체 학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물을 주고 그래서 수분을 보장하고 30분에 한 번씩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그다음에 온도 보장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12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3,941만여 명, 사망자 수는 488만 3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륙별 피해 상황을 보면 감염자 수가 아시아에서는 7,700여만 명, 유럽에서는 6,000여만 명, 북아메리카에서는 5,400여만 명, 남아메리카에서는 3,800여만 명, 아프리카에서는 840여만 명이 등록됐다고 합니다. 대륙별로 사망자 수를 종합해보면 아시아는 114만여 명, 유럽은 124만여 명, 북아메리카는 110만여 명, 남아메리카는 116만여 명, 아프리카에서는 21만여 명이 악성 비루스로 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에 의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악성 비루스 감염 위험성이 그리 높아지지 않지만 반대로 줄곧 벗어놓고 있는 경우에는 감염 위험성이 3.9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식사에 참가한 사람이 비루스에 감염될 위험성은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시간별로 보면 악성 비루스 감염 위험성이 저녁이나 밤에는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여러 사람이 모여 오랜 시간 식사를 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산소성에서 최근 큰 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0일 현재 큰 물로 11개 시의 76개 현에서 175만 7천여 명이 피해를 입고 12만 명 이상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또한 1만 7천여 칸의 산림방이 무너졌으며 284만 9,600모의 면적에서 농작물이 못 쓰게 됐다고 합니다. 다음, 세계적으로 산호초 사멸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이 밝힌 데 의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닷물 온도 상승과 생태환경 오염 등 여러 요인으로 해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세계 산호초의 약 14%가 사멸됐다고 합니다. 이미 올해 초에 기구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바닷물 온도의 상승에 의해서 21세기 중에 세계의 바다에서 모든 산호초가 소실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발표했다고 합니다. 기구는 국제사회가 화석연료에 계속 의존하는 경우 2034년에 가서 산호초의 사멸로 이어지는 백화현상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소리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3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북부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리겠고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은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10월 14일 목요일 음력으로 9월 초아울입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에 흐린 후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낮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에 흐린 후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0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정평지방으로서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6일과 17일 전반적 지역에서 좋은 주의 경보입니다. 16일 오전부터 대륙 고기압의 편두리를 따라 북쪽에 찬 공기가 흘러들어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17일 아침 최저 기온은 평년보다 4도 이상 내려가서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동해안 바닷가 지역에서 0도 내지 4도, 중부 내륙과 평안북도, 함경 남북도의 내륙 지역에서 령화 4도 내지 0도, 자강도에서는 령화 7도 내지 령화 3도, 량강도에서 령화 12도 내지 령화 7도, 특히 백두산에서는 령화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센바람 주의경보입니다. 16일과 17일 서해안 중부 이남 지역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기온이 낮을 때 센바람이 불면 같은 온도에서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심한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감기에 걸리거나 호흡기 질병이라든가 만성 질병들이 심해지지 않도록 하며 덧옷을 입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조건에 맞게 사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15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16일과 17일에는 지용의 영향을 받아서 량강도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16일부터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지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의 저태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제 2차 전원회의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제 3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 앞으로의 5년간 경제 분야에서의 투쟁 전략을 전용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 당의 경제 전략은 정비 전략, 보강 전략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사업 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복구 정비하고 자립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 궤도에 올려 세우는 것입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심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중심 과업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관건적 고리로 들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에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경공업 부문의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기간공업 부문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여, 인민경제의 기본 명맥을 이루는 기간공업 부문이 전반적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몫을 깊이 자각하고 기적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립시다. 금속 화학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자신들을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의 전열에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자기 부문 앞에 맡겨진 과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합시다. 금속공업 부문에서는 주최철 생산 체계를 기술적으로 완성하고 능력을 확장하며 철강제 생산을 결정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주요 제철 제강소들에서 현존 생산 공정들을 선진 기술로 개조하고 에너지 절약형의 새로운 제철로드를 건설하여 생산 능력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철광석 생산을 활성화하고 북부지구의 갈탄을 선철 생산에 이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화학공업은 자립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명줄과도 같은 나라의 핵심 공업입니다. 화학공업 부문에서는 자체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선행시키면서 나라의 화학공업 구조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화학제품 생산을 훨씬 늘려야 합니다. 화학공업 부문에서는 주체적인 화학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의 전 과정이 첨단 기술의 명맥을 틀어주기 위한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화학공업 구조를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힘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자립경제의 기본 동력을 지켜선 전력공업 부문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여, 당면한 전력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정산 투쟁을 전개하면서 생산 토대를 전반적으로 정비 보강하고 전망성 있게 확대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믿음직하게 담보합시다. 전망적인 수요, 앞으로의 주객관적 변화에도 대처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조수력 발전소 건설에 국가적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핵동력 공업 창설에 본격적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자립경제 발전의 전처기지인 석탄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석탄공업 부문에서는 탐사와 굴진을 선행시켜 채탄장들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연탄 공업 발전에 힘을 놓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탄부들의 노동 조건과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석탄 증산을 위한 선결 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합니다. 기계공업 부문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기계공업은 전반적 경제 부문을 주도하고 견인해야 할 중요한 공업 부문입니다.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나라의 기계공업을 기초가 든든한 공업으로 만들고 개발 창조형의 공업으로 방향전환해 나갑시다. 공작기계, 륜전기계, 건설기계, 전기기계, 채취기계, 류체기계들을 비롯한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기계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 생산해야 합니다. 채취공업 부문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 생산 쪽 토대를 보강 확대하고 유색 금속과 비금속 광물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갑시다. 지질 탐사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나라의 지하 자원을 통일적으로 효과 있게 개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채취공업 부문 광산 재련소 공장들의 생산 능력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리모 부문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통나무 생산과 산림조성의 균형을 맞추면서 자체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인민경제의 통나무 수요를 원만히 보장해 나갑시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 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입니다. 우리 혁명 발전의 요구, 사회주의 건설의 절박한 요구로부터 새로운 전망계획 기간의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입니다. 기간공업 부문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이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와 제3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올해의 기어이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에 덜파구를 열어제깁시다. 올해 전투 계획을 이제 남은 기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당대회의 권위를 보위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사업의 성과 여부가 좌우되게 됩니다. 조선혁명 특유의 생명력인 백졸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문투의 투쟁 기풍을 최대로 발휘해 나갑시다. 모두 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견인불발의 토지로 질풍같이 내달려 당제 8차대 결정관철을 위한 관건적인 저태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모두 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견인불발의 토지로 질풍같이 내달려 당제 8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관건적인 저태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금속화학공업 부문을 비롯한 기간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겹사이는 도전과 난관을 뚫고 당제 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 결정 완초를 위한 증산투쟁, 장조투쟁을 과감히 벌려 9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했습니다.
금속공업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경제건설의 1211고지를 지켜섰다는 책임감을 안고 철강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혼신적으로 투쟁했습니다. 온 나라가 강철 전선을 지켜본다. 천리마 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놓은 전세대 강철 전사들처럼 철강제 증산으로 우리 당을 받들자.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누구나 이런 비상한 자각을 안고 철강제 생산 투쟁을 벌여나갔습니다. 특히 강철 직장과 아변 직장의 노동계급은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받아들이면서 강철 아변 강제 생산 투쟁을 졸기차게 내밀었습니다. 황해제철 윤합기업소의 노동계급도 산소열법 용광로 대보수공사를 내미는 속에서도 철강제 생산 투쟁을 힘차게 벌여 강철 아변강제 생산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나라의 금속공업을 추동하는 데 적극 이바지할 인류 많고 총진 강제공장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대중적 기술력 신운동을 벌여 사마철에 의한 철 생산 방법을 보다 완성하고 가열로를 개조하는 것과 함께 아변기 가동률을 높여서 연간 철강제 생산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속공업의 생명선을 지켜섰다는 책임감을 지니고 무산광산윤합기업소와 운일광산, 재룡광산, 흥남 전국공장, 생기룡광산, 부룡합금철공장을 비롯해서 철광석과 전곡, 내화물 등의 생산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철 생산 기지들의 숨결을 믿음직하게 지켰습니다. 자립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명줄과도 같은 나라의 핵심 공업인 화학공업 부문에서도 줄기찬 투쟁을 벌였습니다. 흥남비료윤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비료 생산 능력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생산 돌격전을 벌여 비료 생산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28비날론 윤합기업소와 순촌화학윤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도 내부 예비를 탐구 동원하고 설비 관리, 기술 관리를 짜고 들어 중요 지표별 생산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지금도 금속화학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철강제와 여러 가지 화학제품을 생산 보장하기 위해서 혼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 각지 세멘트 생산 단위들에서 9월 인민경제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성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와서 현재까지 매달 세멘트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권고히 하면서도 세멘트 생산 능력을 더 조성해야 할 임무가 바로 우리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멘트 생산 능력을 높이는 데서 기본은 설비들이 원성능 회복과 함께 기술 개선을 더욱 다그치는 것입니다. 성안의 모든 일꾼들이 현재에 나가서 필요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원 세멘트 윤합기업소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생산 능력 확장 공사를 일정 계획대로 내밀면서 중요 대상 건설장들에 필요한 세멘트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생산의 도움을 높이 올렸습니다. 순천 세멘트 윤합기업소에서도 중요 대상 건설장들의 질 좋은 세멘트를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서 생산 돌격전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원료 자재 보장을 선행시키고 설비 관리에서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시키면서 세멘트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전내리 세멘트 공장과 승어리 세멘트 공장을 비롯한 여러 세멘트 생산 단위들에서도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세멘트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현전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속화학공업 부문을 비롯한 기간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9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기세를 높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올해에 기어이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성과를 안아오기 위해서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6돌 기념 강연회가 진행됐습니다.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용도 따라 혁명의 전진을 다그치며 위대한 우리 국가 제1주의 시대 부국항병의 새 시대를 펼쳐가는 전투적 여정에서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존엄 높은 우리 당 창건일을 뜻깊게 경축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당 창건일에 즈음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1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기념 강연회를 조직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영원 동지, 박종천 동지가 기념 강연회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 동지, 정상학 동지, 오수영 동지, 태형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김재령 동지, 오일정 동지, 김용철 동지, 허철만 동지, 박태덕 동지, 김용식 동지, 유진 동지를 비롯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서 책임 일꾼들, 도시군 연합기업소 당책임 비서들, 위원회 성중앙기관 당책임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권영진 동지를 비롯한 무력기관 정치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당 창건 76돌 기념 강연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강연회 장소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 걸출한 영도력으로 우리 당과 인민을 주체혁명의 한길, 공산주의 미래로 확실성 있게 이끄시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위대한 존엄이시고 상징이시며 대표자이신 총비서 동지를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을 거쳐 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사비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자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유리 없이 간과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끌어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 앞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76년사가 집대성되어 있고 당을 혁명의 강력한 정치적 참모부답게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당사업 전반에 인민대중 제1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원칙적인 문제들과 실천 방도들이 명시된 총비서동지의 연설을 정중히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열광적인 만세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장내는 끝없는 격정과 흥분으로 돌아번졌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영도적 권위와 전투력을 비상히 높여 사회주의 건설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며 인민의 리상과 영혼을 위대한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불면불위의 사색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 참가자들은 가장 뜨거운 경의를 삼가 드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6돌 기념 강연회에 참가한 전체 당 책임 일꾼들은 우리 당의 위대성과 혁명 위협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역사적인 당 제8차 대회 결정과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무거운 책무를 다해 나갈 철석의 맹세를 다지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강령적인 연설, 사비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자를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6돌 기념 강연회에서 강령적인 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자를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조선노동당 창건 76돌을 맞는 참가자들을 축하하시고 우리 당이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영도력과 전투력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과 실천 방도들을 천명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전당적인 기념 강연회를 조직한 의도에 대하여 밝히셨습니다. 최근 연간 여러 중요 회의들을 통하여 국가적인 현실태와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 사업을 거듭하고 단기적, 중장기적 임무와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포취한 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전당의 조직적 의사를 집대성한 전략 전술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사업의 성사 여부는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 전반에 대한 용도를 얼마나 정확히 보장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의 무한한 힘을 어떻게 발동하는가 하는 데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각 당 조직들이 당 중앙의 혁명 사상과 투쟁 방침을 어떻게 접수하고 집행하는가에 따라 해당 단위들의 성과가 좌우되며 그러한 성과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증폭되어야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자기의 정확한 영도력을 발휘하고 힘있는 발전을 주도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 책임 일꾼들에게 이미 제시된 기본 투쟁 방침들을 종합하여 재침투시키고 현식이 철저히 견지해야 할 사업 원칙과 사업 기풍, 사업 작풍에 대하여 강조하기 위해 전당적인 기념 강연회를 조직했다고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먼저 76년이라는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당 역사를 새기고 있는 우리 당이 가장 간과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 길로 향도하면서 거대한 공적을 쌓아 올린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항일혁명 투쟁의 억센 뿌리를 가진 우리 당이 창당 첫날부터 사회주의를 목표로 한 정책들을 내놓고 인민정권의 탄생을 준비한 데 대하여서 자주 노선과 전략 전술적 방침을 견지하면서 수행한 역사적인 혁명들과 거창한 변혁에 대하여 개괄하시고 능숙한 용도로 전대미문의 운명적인 국난들을 뚫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영예, 영성을 지켜냈으며 참다운 사회주의의 생명력을 입증한 공적에 대하여 평가하셨습니다. 우리 당이 걸어온 혁명용도의 전 행정에서 가장 큰 공적은 순한 많던 약소 민족을 당과 수령의 둘이에 일심 단결되고 자존심과 창조력이 강한 위대하고 훌륭한 인민으로 키운 것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의 주체인 인민 대중을 교양 육성하고 묶어 세우는 사업을 항상 선행하였기에 격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비주의의 진정한 본태를 고수하고 조선혁명을 전진시켜 올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이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인 당 건설의 길을 개척하고 철저히 견지한 데 위대한 백전백승을 일으켜 올 수 있은 비결이 있다고 분석하시면서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이끌어 나가자면 혁명의 참모부인 당 자체를 강철의 전위 대우를 튼튼히 꾸려야 하며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이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당이 첫 출발선에서부터 당 건설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독창성을 발휘하고 자기 발전에 고유한 궤도를 확고히 견지하여 온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을 혁명 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본질로 규정하고
인민을 위하여 조직되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으로서의 존재 명분을 명백히 한 데 대해서 밝히시었습니다. 이로부터 이민위천의 이념과 인민대중 제1주의를 해구로 하는 위대한 주체 사상이 우리 당의 지도 사상으로 정립되고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심화 발전되었으며 온 사회를 주체 사상화에 대한 당의 최고 강령이 확정되었다고 언명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8년 8월 중앙당 학교 1년제 반 첫 졸업생들에게 써주신 친필에 우리 당의 성격과 작품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감회 깊이 말씀하시면서 인민을 떠난 인민과 리탈되고 인민에게 의거하지 않는 당과 국가 사업이란 있을 수 없다는 수령님의 친필이야말로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전 과정에 관통된 불변의 지침과 원칙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만고불멸의 대명제라고 하셨습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 사상의 원리를 당 건설과 활동에 일관하게 구현한 것으로 하여 인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무가 고유한 당풍으로 확립되고 혁명적 당 건설사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당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지닌 데 대하여 긍지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당의 용도 체계를 강화하는 데서도 우리 당의 원칙과 입장은 확고했다고 하시면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지에 기초한 당의 용도 체계는 본질에 있어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인 사상 체계, 용도 체계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당의 유일적 용도 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 건설의 기본 노선으로 규제함으로써 이 문제에서 오유와 편향을 철저히 극복할 수 있는 사상리론적 대화, 정치적 대를 든든히 세워온 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지난 10년간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당과 혁명의 새로운 계승기 발전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당을 강력한 혁명의 참모부, 향도적 역량으로 강화하기 위한 당 건설 사업이 더욱 심화되어 당의 지도 사상이 혁명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정식화되고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이 전면적으로 세부적으로 재정비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당의 영도적 지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에 따라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이 뚜렷한 계기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힘있게 진척되고 발전하게 되었으며 혁명의 발전을 인도하는 당의 영도적 권위와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진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간부 대열과 당 대열을 정관화, 정예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초급당 당 세포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 조직들의 임무가 보다 명백해졌으며 전당의 정연한 사업 체계와 보다 강한 기강을 세우기 위한 사업이 심화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제 8차 대회를 계기로 우리 당이 당 건설과 활동의 기본 규범인 당 규약을 혁명 발전의 요구와 주체적 당 건설 원리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를 혁명적 당풍으로 수립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우리 당의 본태와 인민적 성격이 더욱 뚜렷해진 데 대하여 밝히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당 건설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계승하여 우리 당이 어떤 풍파 속에서도 주체혁명 위협을 이끌어 나가는 전투적 참모부, 인민의 진정한 심부름꾼 당으로서의 성격과 본태를 고수하고 자기의 용도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체계와 기틀을 세워놓은 것이 지난 10년간 당 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 앞에는 조성된 혁명 정세에 부응하여 당을 더욱 건전하고 강유력하게 건설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나서고 있다고 하시면서
사상 초유의 난관이 겹사인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 환경과 이를 과감히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당대회와 중요 당 및 국가회의들에서 제시한 중대정책 과업들의 철저한 집행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분석하셨습니다. 국가 경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대한 목표들은 정확한 발전 계획과 과학적인 담보를 요구한다고 하시면서 엄혹한 정세 속에서 전례 없는 중대 사업들을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전당이 일치 단결하여 당 중앙이 제시한 투쟁 노선과 투쟁 원칙에 따라 하나의 방향으로 당적 지도를 집중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가 제시하는 과업들은 당 조직이 발동되고 군중이 떨쳐나서면 능히 수행할 수 있으며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위들이 자기 앞에 맡겨진 혁명 임무를 실속 있게 수행한다면 우리의 전진은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빨라지고 우리 인민들이 고대하는 더 좋은 내일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전당의 모든 당 조직들과 당 책임 일꾼들이 당 중앙과 공화국 정부의 기본 투쟁 노선과 방침을 똑바로 알고 당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힘있게 견인해 나가기 위한 중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불가항력적인 백전백승의 힘인 당 중앙의 요일적 용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 나갈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전당의 요일적 용도 체계를 세운 것은 우리 당이 간과하고도 준엄한 투쟁 속에서 이룩한 가장 고귀한 정치적 성과라고 하시면서 영도의 중심, 통일 단결의 중심이 확고하고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철저히 보장되었으며 당 중앙의 투리에 전체 인민이 일심 단결된 조선노동당의 힘은 그 어떤 역경과 도전도 타개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1960년대에 위대한 수종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인 선견 지명과 탁월한 용도에 의하여 당의 유일적 용도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당 건설의 최우선 과제로 심화시켜 왔다고, 오늘 세계 만방에 빛나는 우리 당과 국가의 높은 권위와 위신,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과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이룩한 모든 기적적인 승리는 당의 유일적 용도 체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우리 국가를 부흥 발전시키고 수천만 인민을 부럼 없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지름길도 여기에 있다고 언명하셨습니다. 당과 국가의 존엄이고 위력인 당 중앙의 유일적 용도 체계를 목숨과 같이 옹위하고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 전당의 모든 당 조직들과 당원들, 이 나라 국민들의 신성하고도 마땅한 의무로 된다는 데 대하여 밝히셨습니다. 당 중앙의 유일적 용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의理想적인 목표는 전당과 온 사회가 하나의 머리, 하나의 몸으로 되게 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하여 온 나라가 당 중앙과 사상과 뜻, 행동을 같이 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시고, 당 조직들과 당 책임 일꾼들이 현식이 유일적 용도 체계 확립에서 나서는 요구를 똑바로 알고 이 사업을 조선으로 틀어주고 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현식이 당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데서 당 내부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밝히셨습니다. 당 내부 사업은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둘에 묶어 세우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과 혁명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 조성된 주객관적 형세와 우리 앞에 제시된 방대하고도 무거운 투쟁 과업은 당 내부 사업의 힘을 넣어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변천과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내부 사업이 힘을 넣어 간부 대열을 튼튼히 꾸릴 때 대한 문제,
당 대여를 정예화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 조직과 지도를 강화할 때 대한 문제, 변화되는 환경과 사람들의 심리에 맞게 군중과의 사업을 잘할 때 대한 문제, 장학 사업과 검열 지도 사업을 강화할 때 대한 문제, 당 검열 지도 사업을 강화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 조직 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당 조직들과 당 책임 일꾼들이 사상 사업을 개선 강화할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사상 건설은 우리 당의 존재와 강화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치적 용도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근본 담보라고 하시면서 전인 미답의 길을 헤쳐야만 하고 오직 자력으로 부국항병 대업을 완수해야 하는 우리 혁명에 있어서 사상은 가장 위력하고 유일한 무기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상태와 사회적 환경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오늘 사상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은 보다 사활적인 요구로 나서고 있다고 하시면서 최근 년간 인민대중 제1주의가 당풍, 국풍, 사회적 지풍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우리 국가 제1주의 시대가 펼쳐져 우리 인민들의 충성심과 자긍심, 애국 열의가 승화되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사상 사업은 언제나 중대시하고 최대 품을 들여야 할 당사업의 핵심 사항이며 그 위력을 높이는 데서는 한계점이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시고 당 조직들과 당 책임 일꾼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상 사업 실태를 엄밀히 분석해보고 당 사상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울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현식이 우리 당 사상 사업의 기본 요구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 중앙의 혁명 사상을 신념화 체질화한 참된 충신,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키는 것과 함께 사상 사업을 한시도 중단함이 없이 계속 강도를 높이면서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당 사상 사업의 기본 요구로부터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전 당과 온 사회를 당 중앙의 혁명 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당 조직들과 당 책임 일꾼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 중앙의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 열풍, 학습 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계속 고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당정책 관철을 위한 실천 투쟁과 결부하여 진행할 때 대한 문제,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정책과 방침들을 중앙으로부터 하부 말단에 이르기까지 제때 정확히 전달 침투하고 해설 선전하는 사업을 심도 있게 꾸준히 할 때 대한 문제, 당 중앙의 혁명 사상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확고한 신조로 사고와 활동의 절대적 기준으로 되도록 할 때 대한 문제, 5대 교양을 실속 있게 할 때 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설하셨습니다. 특히 사회주의는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이고 미래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 신념 교양을 강화하는 데 주목을 돌릴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사회주의 위협의 정당성과 필성 불패성, 자본주의의 반동성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원리적으로 해설 선전할 때 대하여서와 당 조직들에서 자기 지역, 자기 단위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 전개하여 우리 제도의 고마움을 인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게 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에만 고유한 집단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에 대한 교양 사업에 힘을 넣어 숭고한 집단주의 정신과 기풍이 높이 발扬되도록 할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 사상 사업에서 언제나 중시하여야 할 과업의 하나는 3대 혁명 불군기 쟁취운동이 사회주의 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대중운동으로 해당 단위 발전의 실제적인 추진력으로 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3대 혁명 불군기 쟁취운동은 당 조직들이 직접 틀어쥐고 지도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라고 하시면서
이 운동을 직접 맡아 주관하는 각급 당위원회 선전선동부들이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벌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정확한 집행 대책을 세우고 아래에 대한 지도를 부단히 심화시켜 온 나라가 3대 혁명으로 들끓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 사상 사업을 활기차게 전개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일련의 과업들에 대하여 명시하셨습니다. 당 조직들에서 인민들의 사상 감정과 지향 발전하는 시대적 추세에 부합되면서도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구체적 실정과 특성에 맞는 새롭고 참신한 사상 사업 형식과 방법들을 적극 탐구 적용할 데 대한 문제, 선전 선동 역량과 수단이 자기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 때 대한 문제, 대중을 교양하고 혁명적 열정을 북돋아주는 데서 큰 몫을 맡고 있는 문화예술 부문이 분발하여 하루빨리 새로운 혁명의 불길을 일으킬 때 대한 문제, 전임 당 선전 일꾼들과 초급 선전 일꾼들의 역할을 높일 때 대한 문제 등 당 사상 사업의 전진을 위한 제반 문제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행정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개선 강화할 때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모든 당 책임 일꾼들이 자기 부문과 단위의 실태이자 곧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당 조직과 자신의 지도 수준과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분발하여 행정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가져올 때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행정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에서는 정치적 지도, 정책적 지도의 원칙을 확고하고 일관하게 견지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단위의 경제 사업을 지도함에 있어서 당 조직들이 방향타의 역할을 잘하며 이를 위하여 당위원회를 옳게 운영하고 집체적 협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할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경제사업의 성과 여부를 좌우하는 기본 인자는 대중의 정신력과 과학기술이라고 규정하시고 당 조직들과 당 일꾼들이 경제과업 수행에서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는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후방사업을 따라세워 근로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며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의 경제정책 집행에서 성중앙기관 당 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며 당 조직들과 당 일꾼들, 특히 도시 군당 책임 비서들이 법기관들에 대한 당적 지도를 심화시킬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 조직들과 당 책임 일꾼들이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 지도가 당 사업의 중요한 부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당적 지도를 잘할 때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당 조직들과 당 책임 일꾼들은 근로단체 조직들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는데 지도사업에 모를 박으며 근로단체 일꾼 대여를 잘 꾸리고 각방으로 지도 방조하여 동맹 조직들이 당에 충실한 정치 조직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 책임 일꾼들이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건전한 사업 기풍을 유지하고 높이 발휘해 나가야 한다고 중요하게 언급하셨습니다. 당의 노선과 정책을 어떻게 정확히 집행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 일꾼들이 당의 노선과 정책을 어떻게 접수하고 어떤 투쟁 기질과 투쟁 기풍으로 일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한 투쟁 강령과 노선, 정책들을 관철하는 데서 당 일꾼들로부터 투쟁 기풍과 혁명적 기질, 사업 작품을 일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 책임 일꾼들이 누구보다 당 중앙의 혁명 사상과 당 정책으로 튼튼히 모장하며 정치의식을 높일 때 대한 문제, 당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체질화 습격화할 때 대한 문제,
우리 당을 강화 발전시키고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데서 거대한 위력을 발휘한 전통적인 우리식 사업 방법들을 철저히 구현해 나갈 때 대한 문제, 당 사업에서 인민성을 견지하며 건전한 도덕 풍모를 소유할 때 대한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인민을 위해 존재하며 인민에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복무해 나가는 어머니 당, 인민의 심부름꾼 당인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은 당 조직과 당 일꾼들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전달 침투되며 당의 존엄과 권위, 모습도 당 일꾼들의 풍모를 통하여 인민들에게 비춰지게 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당 책임 일꾼들은 우리 당의 인민적 성격을 고수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데서 응당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사업을 하나 조직해도 인민의 이익에 저촉되지 않는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가를 늘 따져보아야 하며 제기되는 문제들도 인민들의 입장에서 인민들의 편의보장 원칙에서 대하고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스쳐 지나는 말 속에서도 인민을 위한 새 일감을 찾고 인민들이 아파하고 해결을 요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애쓰며 대중과 고락을 같이 해나가는 당 일꾼만이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시면서, 당 일꾼들이 특전 특혜를 바라지 말고 청렴결백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우리 당이 시정일관 강조해오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며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당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편향들을 철저히 경계할 때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당 책임 일꾼들은 고상한 도덕 품성을 지니고 인민들을 존중하며 자기를 무한히 낮추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 일꾼이라면 사상에서 투철할 뿐 아니라 도덕 품성에서도 최고인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 중앙의 요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만과 자찬을 경계하고 자책과 반성을 장려하며 항상 고민하고 고심하는 것은 일꾼들의 변질을 막고 사업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방책이라고 하시면서, 매일 하루 사업 총령을 자체로 총화해 보면서 오늘 계획한 일은 다 했는가, 사업에서 놓친 것이 없는가, 처신을 바로 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를 늘 돌이켜보면서 채찍질해 나가는 당 일꾼은 변질되지 않는다고, 특히 직급이 올라갈수록 직급이 높은 일꾼일수록 자기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이고 항상 각성하며 부단히 수양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 책임 일꾼들이 당 조직 관념을 높이고 당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당 조직을 존엄 있게 대하는 데서 모범이 될 때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 중앙의 용도는 중앙당 부서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부서들이 자기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우리 당의 용도적 역할이 좌우된다고 하시면서 당 중앙위원회의 부서들의 역할을 높일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당 제8차 대회가 설정한 5개년 계획 기간을 나라의 경제를 추켜 세우고 인민들의 식이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효과적인 5년, 세월을 앞당겨 강산을 또 한 번 크게 변모시키는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고, 다음 단계의 거창한 작전을 연속적으로 전개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 세우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에 대하여 다시금 천명하셨습니다. 이 성스러운 위협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근본 담보는 혁명의 향도적 역량인 당의 용도력과 전투력을 비상에 강화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으로 전당의 각급 당위원회 책임 일꾼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참가자들이 우리 위협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심을 간직하고 고생 앞에 무한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줄 알며
인민의 웃음소리에 행복할 줄 알고 인민의 사소한 불편도 제일 아파할 줄 알며 그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것을 마땅한 도리, 무상의 영광으로 아는 참된 당일꾼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에는 천만 인민의 소중한 믿음이라는 불가항력의 힘이 있고 굳건하고 단결된 위대한 일심 단결이 있다고 하시면서 백전백승의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가 향도하고 고무해주는 사회주의 건설의 비약적 발전을 위하여 인민의 리상과 영원히 현실로 전환될 위대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힘차게 싸워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창건 76돌 기념 강연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은 인민대중 제1주의로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부흥강국의 새시대 요구에 맞게 당 건설과 당 활동, 당 사업 전반을 가일층 강화 발전시켜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광명한 승리로 추동하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불멸의 대강으로 됩니다.
백두에서 시작된 길 세대를 이으며 소란풍과 불빛 속에서 지켜온 20년 당중강물로 굳세게 간직한 우리 신령 누가 돋구랴 김종문 동지의 말을 옹기백하리라 지려내 천만사나 헤쳐놓으며 묘사의 벌품 속에서 다져온 20년 당중강 따라서 힘차게 나가는 우리 앞길 누가 막으랴 김종문 동지의 나라 그들까지 가리라 우리 심장 하나의 듯이 신념은 하나뿐 대를 이어 육줄처럼 지키려 가리라 당중강 둘이의 천만이 뭉쳐진 우리 힘을 누가 탓하랴 김종문 동지의 나라 승리만 떨치니 당중강 둘이의 천만이 뭉쳐진 우리 힘을 누가 탓하랴 김종문 동지의 나라 승리만 떨치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소리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3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북부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리겠고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은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10월 14일 목요일 음력으로 9월 초아울입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에 흐린 후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낮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에 흐린 후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0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정평지방으로서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남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북소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6일과 17일 전반적 지역에서 좋은 주의 경보입니다. 16일 오전부터 대륙 고기압의 편두리를 따라 북쪽에 찬 공기가 흘러들어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17일 아침 최저 기온은 평년보다 4도 이상 내려가서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동해안 바닷가 지역에서 0도 내지 4도, 중부 내륙과 평안북도, 함경 남북도의 내륙 지역에서 령하 4도 내지 0도, 자강도에서는 령하 7도 내지 령하 3도, 량강도에서 령하 12도 내지 령하 7도, 특히 백두산에서는 령하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센바람 주의경보입니다. 16일과 17일 서해안 중부 이남 지역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기온이 낮을 때 센바람이 불면 같은 온도에서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심한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감기에 걸리거나 호흡기 질병이라든가 만성 질병들이 심해지지 않도록 하며 덧옷을 입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조건에 맞게 사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15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16일과 17일에는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 량강도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16일부터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지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